교환을 저희도 또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더 올해 다 보완해서 내년에 또 리뉴얼 할 거니까 계속 좋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를 보시는 강사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강의가 전체 수정된 부분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환을 가지고 강의 시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변경된 부분만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한 학기를 쉬었기 때문에 전체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팀빌딩이 개인 활동으로 변경된 부분들을 지금 강사님께서 집어주시고 계시는데, 현장에 가시면은 또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것 같아요. 아마 마스크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많이 힘드실 텐데, 아마 강사님들이 더 많이 아마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더 교환을 숙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재단의 방침들은 교환을 수정하지 않는 것, 교환대로 해주시는 것으로 방침을, 이 사디제뿐만 아니라 전체의 사업에서 강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수정하시거나 하실 때는 꼭 재단에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고 거기에 동의를 얻으셔야지만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도 저희 재단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강사님들이 오래 계셔서 아마 그 전에 담당자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교환에 추가적으로 슬라이드를 추가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안내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전에 소통 없이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원이 모니터링 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좀 모니터링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게 협의되지 않고 진행할 시에는 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시고 추가 슬라이드나 또 다른 내용들을 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강사님들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 보수 교육까지 진행을 해서 시험 평가를 이제 9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원래는 저희가 교환을 좀 바꿨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9월 첫째 주부터 지금 2학기를 야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면서 한번 참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시연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또 지난주부터 해서 발생을 되는 바람에 학교들이 다시 또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다시 지나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시연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9월 초에 다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저희 교환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환이 완벽하고 모범은 답안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보다는 재단에 그동안 5, 6년 동안 해오면서 했던 노하우들을 여기에 넣었고, 그런 노하우들을 각각의 강사님 개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강사님들과 그리고 재단에 있는 그 장기간 동안 오래 근무하셨던 직원들과 그리고 여기 교수자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직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게 좀 집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용된 부분도 있고 차용되지 않은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희 강사님께서 초창기에게 라떼를 하면서 초기에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교환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장에서 강의하시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은 주시면은 저희들한테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저희 교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환 TFT가 별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환에 있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한돈에 있는 시간에서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은 이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안내하기보다는 그 부분들은 집에 가서 가족하고 부모님하고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담임교사하고 읽어보거나 친구들하고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안내를 꼭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성 측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전 사후 검사를 할 건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할 건지 고민 중에 있어요. 연구진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중에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지금 강사님께서 기존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규 강사님들은 대부분 좀 부탁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기존 강사님들로 배치를 할 건데 이 부분도 학교에 어쨌든 저희가 사전 동의를 구하면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학교 배치도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주셔서 강의 교실에 들어오시면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나인 담당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키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강사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두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재단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체성이란 부분들을 좀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재단에서의 우선 입장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체성들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 하는 본인의 정체성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 학자님들이 얘기하는 거에서는 그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온라인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을 통합해서 좀 확장적 자아 개념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좀 다른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걸 더불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지 가 포커스로 저희들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상 세계에서는 활발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좀 활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나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는 저희들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류에는 나아가서 이 온라인 세계와 그리고 현실 세계들이 좀 부조화가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비슷해질 거라고도 여러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부조화가 자꾸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실 때 혹시나 온라인상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그렇게 활발하고 하다는 정체성들이 나쁘다라고 표현은 좀 지양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의 교환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제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초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 주셨던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분별력으로 초점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주셨던 질문 것처럼 저작권하고 재산권하고 혼돈해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지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작권은 어쨌든 최초로 이것들을 창작했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저작권인 거지, 이번 분들이 재산권하고 연동되는 것들은 또 다른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내가 정확한 지식을 주려고 답변하기보다는 분별력으로 꼭 좀 회귀시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사 보수 교육을 어제와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강의를 들으신 분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들을 편집을 해서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전달해 드릴 건데, 이후에 신규 강사님들은 저희들이 안내 드렸던 것처럼 이를 바탕으로 시연을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 강사님들을 대상에서는 이게 지금 변경을 했는데 질문 사항들 좀 보니까 저희가 기존 교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변경 사항도 더불어 알려드리니까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명확히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을 구분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뭐 설문조사 비슷하게 만들어서 뿌려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기존 강사님과 신규 강사님 분리해서 좀 그렇게 앞으로 남은 그 교육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공지사항을 마치고 오늘 일정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시작하실 때 그 사업 포스터랑 현수막을 같이 물품 상자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선생님들께서 교무실로 가시게 되면 이 사업 포스터랑 그리고 저희 교육 현수막 이거를 이제 칠판에 부착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꼭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상황에 맞춰서 테이프나 자석 등으로 부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붙이고 나오시는 거고요. 자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수업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이거 한가운데 놓고 인증서 그 옆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오고, 얘를 절대 놓고 싶어요. 네. 현수막은 꼭 회수해 주셔야 되는 거고 포스터는 학교 교실 안에 꼭 부착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포스터는 칠판에 부착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냥 저희 포스터가 뜯어지지만 않도록 그냥 잘 부착해 주시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이제 제가 강사의 입장에서 강의를 배정을 받았을 때부터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기까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김다인 선생님께서 왜 링크 강의 가능한 일정 링크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강의가 가능한 일정, 비어 있는 일정을 아마 회신을 하셨을 텐데. 뭐 어떤 강사님은 일정이 많고 많이 비어 있고 어떤 강사님은 강의가 많으셔서 일정이 조금 있으실 텐데 저희가 보낸 일정을 가득 채워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든 일정을 채워주시지는 않고 나의 빈 일정과 학교에서 수업을 신청을 하면 그 날짜가 맞았을 때 이제 강사님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되면 밴드 저희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엑셀표로 전체 일정을 주시거든요. 개개인 강사 일정만 주시는 게 아니라 딱 오픈해서 펼쳐주시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이 가시는구나, 나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있는 학교에 가는구나 엑셀표를 보시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강사님이 가시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고 이제 적어도 뭐 2명에서 많으면 6명 뭐 이렇게까지 가시는데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가시다 보면 그 중에 맨 위에 계시는 강사님이 반장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반장 강사님께서 해당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대표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장 강사님은 제 경험상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들 혹은 기존에 이제 이 사디세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들 위주로 되는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신입 강사님들도 강의 일수가 어느 정도 되시면 반장 강사님으로 하반기에도 이제 배정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장 강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김나인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랑 통화를 하시지만 막상 강의를 나가는 건 저희이기 때문에 강의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이제 학교의 대표 선생님이랑 통화를 해서 이제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강사가 이제 갑니다. 일정 확인하고 혹시 주의사항 같은 거 있는지, 그 다음에 강사 대기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반장 강사님께서 학교의 대표 선생님이랑 연락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을 해주시고 이제 전체 저희 카톡방에 무슨 날 무슨 학교에 이제 뭐 강의는 특이사항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강의에 배정받은 강사님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고 확인했습니다 이거 답변 달아주시면 이제 그날 강의를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배정받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6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년 확인, 그 다음에 A 과정인지 B 과정인지. 올해는 저희가 워크북이 좀 구분이 되기 쉽게 색깔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디지털 시티즌십 과정이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 2학년 A 과정, 1, 2학년 B 과정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헷갈려서 워크북을 제 거를 받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크게 1, 2A, 1, 2B 이렇게 써놨는데 이번에는 이제 색깔이 좀 구분이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A 과정이면 A, B 과정이면 B. 아무래도 이렇게 풀네임보다는 저희가 숫자나 문자에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또 엑셀표에 A, B를 표시를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 나가는 날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제 거 임의대로 제가 그냥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워크북이랑 이런 거 A, B 써놓으시고, 그래서 교재 챙기고, 그 다음에 교구, 과정마다 이제 필요한 교구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워크북, 그 다음에 내 거 활동지, 물론 이거는 이제 교실로 애들 거는 학교로 배송이 되지만 제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 활동지에도 좀 써놓거든요. 1, 2학년 B. 또 어떤 건 헷갈리기 때문에 얘랑 3, 4학년 A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꿔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B 이렇게 표시해서 제 거 이제 챙기고, 가방을 쌀 때에는 일단 그냥 먼저 제 거부터. 네, 저 하도 건망증이 심해서 그냥 사디세 가방을 싸놓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현수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워크북하고 여권. 이거는 뭐 챙겨도 되고 안 챙겨도 되고 상관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하는 수업에 해당하는 도장. 이걸 빼먹으면 애들한테 도장을 찍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도장을 6개 다 가지고 다니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 비닐봉투에 6개가 다 들어있고, 그 중에 2개를 꺼내서 해당하는 수업에 도장을 2개를 조그맣게 넣거든요.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작년에 저는 이거보다 작은 도장을 배정을 받아서 6개를 다 들고 다녔는데, 이거는 다 들고 다니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도장 꼭 챙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잉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건 개인적으로 전 물 챙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당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몰래 입안에 털어놓고 갈 초콜릿이나 이런 거 좀 챙기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교구, 필요한 교구나 카드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챙기는 건데, 성량이 크신 분들은 교실에 가셔서 마이크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목소리가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아니라 마이크,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는데, 작년에 단톡창에서 저희 사디사 단톡창에서 어떤 강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마이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 한 5만 원 초반대로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무선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본체는 저는 칠판 앞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는 여기다 걸고 이제 여기다 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챙기고,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레이저 포인터 개인용 그냥 제 거 챙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 USB 이렇게 해서 파우치에다가 항상 세트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강사증. 이것도 제가 잘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래서 파우치에 마이크, 그 다음에 레이저 포인터, 메모리, 강사증, 그리고 요거까지 저는 파우치에 한꺼번에 넣어놔요. 그래서 갈 때 파우치 넣고, 그 다음에 교구제 집어넣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모리가 너무 작아서 버리고 온 적은 없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다시 가져온 적이 있는데, 뭔가 좀 달아놓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안 잊어버리려면. 그러니까는 요걸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저희 요 교환도 있고, 그래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뭔가 열쇠고리가 달려 있다거나 내가 안 잃어버릴 수 있는 포인트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이크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신 거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강의를 배정을 받으면 강의 일자가 다가오면 저는 이렇게 이제 짐을 꾸려 놓고요. 가방을 싸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장 강사가 되신 분들은 학교랑 연락을 늦어도 3일 전에서 일주일 전에 연락하셔서 뭐 배정받은 반, 뭐 1학년 1반에 A 강사님이 배정을 받았는데 B 강사님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인원수를 처음에는 30명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인원수가 줄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구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하셔서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는 이제 짐 챙기고, 해당하는 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잘 못해서 10%는 운전을 하고 가고 90%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예상 시간보다
최대 1시간에서 최소 40분 플러스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아침 일찍 가면 사실 막히지는 않아서 4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해요. 그러면 저희 교구가 강사 대기실, 학교마다 이제 다른데 진로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선생님들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교무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저희 이제 상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뭐 5개 반에 한 과정이면 5상자가 있고요. 5개 반에 10개 반에 한 과정이면 10개 이렇게 개수대로. 그래서 한 상자에 2반이 들어있다거나 그렇진 않고 딱 한 개 과정에 한 상자씩 들어있으니까 가셔서 이제 보시면 택배 상자에 수량이 몇 개씩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26, 30, 32 이렇게 해서 한 2개분 정도 여유 있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네 반이 30명인데 26개 적혀 있는 걸 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보시고 일찍 가셔서 이제 상자 개수 맞는지 확인하시고 뭐 반장 강사님이 먼저 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먼저 오신 강사님이 그냥 상자 개수 보고 대충 개수 보고 이건 1반에 하면 되겠다 2반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찍 가서 일단 상자를 터보는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지금 진짜 상자는 아니에요. 진짜 상자는 아니라서 너무 큰데 진짜 상자는 딱 비밀의 상자랑 교재랑 포스터 들어갈 정도 그 딱 사이즈인데 한 요만큼?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사 대기실에 쌓여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자기 거 수업이 2개면 2상자를 확인하셔야 되고 1개면 1상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마다 확인하시는 강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 제 거 개인용품 빼고 애들 거 여권 있어요. 그래서 개수 물론 다 맞게 보내주시는데 저는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북, 그다음에 내가 준비한 워크북 맞는지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거에 맞는 어떤 이런 교구제 이것도 몇 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 포스터. 그래서 포스터가 어떨 때는 구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택배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하시다가 구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펴서 놓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비밀의 상자가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샘플이라서 진짜 비밀의 상자는 아니에요. 진짜 비밀의 상자는 조금 더 작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고려해 주시면 비밀의 상자. 근데 비밀의 상자가 잠겨 있지 않고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이제 안에 젤리랑 우리 이번에는 이제 배지 있는데 이것도 개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으면 요거 비닐 제거하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개수 이제 확인해서 다시 덮어서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담당 선생님 오셔서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인사를 시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이사항 뭐 우리 학교는 뭐 3, 4교시인데 점심시간이 빨리 끝내야 된다. 뭐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는 뭐 블럭 타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안내해 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는 꼭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안내해 주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내 받고 또 어떤 특정 선생님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4반 누구세요? 해서 4반 하세요. 그럼 저희 반은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에는 전체적인 틀에 벗어나지 않게 그 선생님의 요구사항 받아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구를 분배하시고 내려놓고 수업이 만약에 10시에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딱 10시 종치면 가지는 않고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미리 이제 그것도 강사님들마다 다 다르세요. 움직여서 박스를 들고 이제 교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선생님이 앉아 계시면 놓고 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청해단에서 온 그러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자를 내려놓고 선생님 저 좀 일찍 왔는데 수업 준비해도 될까요? 먼저 여쭤보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 PPT를 띄워야 되는데 컴퓨터 써도 될까요? 라고도 저는 여쭤봐요. 그래서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계속 앉아서 업무를 하시거든요. 제가 와도 네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컴퓨터 써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쓰세요 하서 이제 비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USB 꽂아서
이제 수업 자료를 띄우는데 저희 김나인 강사님께서 이제 PPTX로 주시잖아요. PPT 파워포인트 형태로 주시는데 학교에 가면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를 주시면 일단 한번 쭉 보고 두 가지 버전을 더 만들어요. 한글을 띄워서 한 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PDF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가서 USB 꽂고 나서 PPT가 되면 PPT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PPT가 안 깔려 있으면 한 쇼를 띄우고 그것마저 먹통이 되면 그냥 PDF를 띄워요. 그럼 PDF를 띄우면 다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수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PDF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보면 영상들 있잖아요. 어떤 학교, 어떤 컴퓨터는 영상, PPT 내 영상이 잘 돌아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버전의 자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을 전 또 따로 저장을 해요. 근데 그것도 MP4로 재생이 되는 데가 있고 그거가 안 돼서 전 웨이브도 혹시나 하는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하도 학교 초등학교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브까지 만들어서 USB에 딱 세트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 풀 세트를 딱 가지고 다녀서 그러면 PPTX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한 쇼로 6개, PDF로 6개, 그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영상 이렇게 영상 하실 때 제목 뭐 1, 2에 A에 뭐 이모티콘이야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USB 꽂고 뭐 한 쇼를 띄울 건지 PPT를 띄울 건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확인하시면서 영상 돌아가는지 왜냐하면 하다가 됐는데 잠깐만요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PPT 내에서 영상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PPT 내에서 영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따로 내가 가져간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로 가져간 영상이 어느 앱으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 확인했으면 저는 이제 이걸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이고 포스터 3, 4학년 보드게임을 제외하고는 이 플랜카드를 칠판 한가운데 붙여요. 칠판 한가운데 붙이고 얘를 요거 옆에나 구석대기에 얘는 붙여놓고 나올 거니까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얘는 뗄 거니까 한가운데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예쁘게 붙여놓고요. 지금 얘는 자석 칠판이 아니라서 안 붙는데 학교는 거의 대부분 자석 칠판이에요. 그래서 자석 칠판이니까 자석 이용해서 붙이시면 되고 요런 자석이 있는데 그냥 칠판 밑에 넣어두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애들이 장난칠까 봐 숨기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치도 선생님 계실 때 확인해 두시면 이제 붙이실 때 좀 편하게 붙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에서 워크북이랑 여권. 근데 애들 보게 꺼내지는 않아요. 박스에 놔두고 꺼내는 거는 그 비밀의 상자. 비밀의 상자는 꺼내서 설명하기 전부터 보란 듯이 그냥 교단이나 선생님 책상에 이렇게 세워놔요. 그럼 애들이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서 꺼내놓고 네 수업 준비를 하죠. 종이 칠 때까지. 혹시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는 수업을 배정받고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혹은 제 빼먹은 거 있을까요? 생각난 의식의 흐름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나요? 혹시 빼먹은 거 있을까요? 저? 제가 반장 강사할 때는 전화해서 그거는 여쭤봤었어요. 주차 가능한 거. 제가 하도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하면 주차를 너무 못해가지고 주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주차를 어디다 하면 좋은지 혹시 외부 강사가 주차하는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선생님께서 몇 대가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입구에 계시는 이제 도우미 그 경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놓으시더라고요. 청해단에서 몇 대 정도 올 거다. 그러면 운전하고 갔을 때 저 청해단 그러면 들어가시라고. 근데 말을 미리 안 하면 저 청해단 그러면 그게 뭔데라는 표정으로 이제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 청해단에서 왔어요 이렇게 눈웃음하면서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이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 강사님들께는 이 코로나 키트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9월 달부터 직접 강의를 나가실 예정이라서 코로나 키트를 발송해드렸는데 이 안에는 지금 저희가 파우치랑 이제 이렇게 개별로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는 마스크 50매랑요, 니트릴 장갑 100매,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니트릴 장갑을 여분으로 이제 교육 수업이 있으시면 한 학급당 이제 한 세트씩 가져가셔서 진행하시고 한 학급이 끝나시면 얘는 버리고 오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형 알코올 소독제인데요. 얘는 이제 그 반장 강사님께서 교육하시기 전에 좀 학교에 보여주기 용으로 한번 이렇게 착착 교구 상자에 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하시기 전에 한번 또 뿌려주시고,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죠. 뭐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라던가 학생 주사위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소독제를 사용해서 좀 소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미니 사이즈 손 소독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얘는 그냥 수시로 손 소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콤팩트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서 이 파우치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께서 나눠주기 전에 스프레이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쉬는 시간 내에서도 수시로 담임 교수가 그 교실 내에 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손소독제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네.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